안녕하세요. 노들담 한의원 대표원장 이경엽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안타까운 기사를 하나 보게 됐는데요.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 정상이라고 통보를 받았던 한 여성이 불과 1년 반 뒤에 4기암 진단을 받고 결국 세상을 떠난 이야기입니다.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반드시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경고 신호들을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사건의 주인공 캐리 퓨는 영국 슈루즈버리라는 소도시에 살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여성들의 자궁경부암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자세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 타임라인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2017년경부터 성관계 중 출혈, 통증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시적인 증상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죠.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출혈의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서 다음 해부터 캐리는 오히려 불규칙한 출혈을 더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6월경 정기 자궁경부암 검진 진료를 받았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의 진단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정상이라는. 아마 이때가 자궁경부암 1기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만약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자궁적출을 했다던가 원추절제술을 했다던가 증상이 나타난 부위를 떼어냈다던가 하게 되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캐리는 계속해서 증상을 호소하며 의료진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꼬리뼈의 통증, 불규칙한 출혈까지 점점 심해졌습니다. 여러 차례 병원을 다시 찾았지만 결정적인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9년 11월 이상 출혈이 너무 심해져 캐리는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조직 검사를 한 결과 4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종양의 크기는 비누 한 개만한 크기였어요. 왜 이때서야 암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 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을지 너무나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제서야 그녀는 화학요법과 종양 바로 옆에 방사선을 투여하는 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암은 계속 퍼졌습니다. 추가 치료를 위해 전문 병원으로 의뢰되었으나 의사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만 말했죠. 그리고 2022년 그녀는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후에 병원에서는 초기 자궁경부암 검사가 잘못 보고된 것을 인정하였고, 만약 초기의 1기암 상태에서 제대로 진단되었다면 그녀는 자궁절제술을 통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자궁경부암의 가장 큰 특징은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암이라는 점입니다. HPV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그 다음에 일정 단계를 지나게 되면 암이 형성되기까지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병이 진행되어 인근 조직 또는 다른 장기로 퍼지게 되면 20% 미만으로 급감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암 발견 시점이 생사를 갈랐다는 것입니다. 자궁경부암은 생각보다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 증상은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첫째, 성관계 후 출혈입니다. 이 증상은 자궁경부 표면이 약해지거나 종양이 자극을 받을 때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반복된다면 반드시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생리와는 무관하게 나타나는 출혈입니다. 생리와 관계없는 중간 출혈, 갈색 분비물, 폐경 후 출혈 역시 자궁경부암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질 분비물의 변화입니다. 평소와 다른 분비물의 증가, 악취, 색의 변화도 염증이 아닌 종양성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관계 중 통증. 성관계 중 느껴지는 통증 역시 초기 자궁경부 병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골반통, 허리 통증, 꼬리뼈의 통증. 종양이 주변 신경과 조직을 압박하면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다리 부종이 있어요. 림프순환이 막히면 다리, 종아리 쪽에 한쪽 또는 양쪽 다리가 붓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는 식욕이 저하되거나 체중이 감소하고 만성적인 피로감 같은 전신적인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궁경부암 증상을 빨리 캐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궁경부암 검사에서 이상세포가 발견되더라도 곧바로 치료를 시작하기보다는 단계별 관찰 중심 전략을 먼저 적용합니다. 특히 CIN1 저등급 이형성증의 경우에는 자연 소실률이 높다고 판단해서 6개월에서 12개월 후 재검을 권장합니다. 그 다음 단계인 CIN2에서는 환자의 나이, 또 앞으로의 임신 계획, 병변의 범위에 따라 수술을 권유하기도 하고 관찰과 추적 검사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궁경부암의 전 단계로 분류되는 CIN3에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원추절제술이나 자궁적출술과 같은 치료가 권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국가의 가이드라인은 병변 제거 이후 재발관리 프로토콜을 거의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학적으로 HPV 자체를 즉시 완전히 제거하는 치료 백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재발하면 다시 수술하라는 반복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자궁경부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그러다 보면 조산의 위험성, 유산의 위험, 임신 합병증 위험까지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의료 환경은 다른 나라들과는 조금 다른 접근법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수술과 절제, 추적검사 체계는 외국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여기에 면역 기반 통합관리 접근을 병행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방면역치료 기반의 통합관리 접근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께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해나 의구심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접근 방식은 기존 병변 제거 방식의 한계였던 재발 위험 요소를 함께 관리한다는 점에서 해외 의료 시스템에서는 거의 제공되지 않는 통합적인 관리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관리 시스템은 한국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사 속 캐리퓨의 남편은 언론에 이 내용을 공개하면서 다른 여성들은 의료 도움을 받고 검진 예약을 미루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 선택이 생사의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검진을 미루거나 증상을 참고 넘기고 계셨다면 오늘을 계기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